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 빅히트가 하이브로 사명이 바뀌고 공교롭게도 동시에 보호예술물량 출회 이슈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곳곳에서 위기가 발생하곤 합니다. 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하수들처럼 대중들의 집단사고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모든 상장 기업들은 상장 직후에 이제 6개월 후가 되면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풀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예정된 악재였고, 우리가 또 그 넘어서야 될 일종의 할 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오늘 하이브 팔아라, 우리는 산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이라도 두렵다면 주식을 팔아야 되겠고요. 오히려 지금 가격대가 흥분이 된다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그 오전에 하이브가 한 7%, 8%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한 2, 3일 정도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오늘 사실 그 매도의 정점이거든요. 그 매도세 상당 부분이 이제 소멸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수의 관점.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좀 공격적으로 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많이 지금 상당히 지금 그 걱정도 되고 또 그 넘어서 또 두려운 분들도 많을 것 같으신데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위안, 또 위안을 넘어서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카카오인데요. 오늘 그 저희 회원분들께도 긴급 문자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사이클론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대략적으로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증권사들 보고서 보면 지금 빅히트의 어떤 흐름하고 굉장히 좀 유사점이 발생이 될 수 있을 텐데 여하튼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라고 보는데 그 카카오의 역사 최고점이 2014년도 1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아실 거예요. 13만 8천 원을 돌파하면 최소한 뭐 더블 이상 간다. 뭐 40만 원 정도 간다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했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주식입니다. 저희 뭐 주력주 중에 주력주죠. 가장 또 비중이 높고 또 가장 또 저희가 뭐 자랑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나름의 어떤 그 소신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내일이 이제 액면 분할 후 첫 번째 그 또 거래일이 되겠는데 내일은 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제가 카카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역사의 꽃 좀 아래에 있어요. 시세가 빅히트는 굉장히 젊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또 드렸거든요. 빅히트가 오를 때 또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고 또 빠질 때 많이 빠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시세가 젊어서 그런 거죠. 우리 그 사람도 보면 10대라든가 20대, 특히 20대 초반 같은 경우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멀쩡하게 이제 우리가 멀쩡한 친구들도 가끔가다 이제 뭐 싸우고 어쩌고 그래서 뭐 파출소도 한번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젊기 때문에 등락폭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따라 사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오늘처럼 좀 많이 빠진다, 뭐 7%, 8%대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차례 제가 빅히트, 뭐 하이브라고 지금부터 해야 되겠네요. 하이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는 지켜보자고 그런 거죠. 제가 그 오늘 SM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언급을 안 드리겠는데, SM이 주가가 오를 때는 3년, 4년 오릅니다. 지금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드디어 오르기 시작했죠. 올해부터 내년까지 가고, 공연을 해야지만 시장 내에서 커다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공연을 해야지만 확장성이 뛰어나죠. 직접 매출을 포함해서 간접 매출도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2022년이 되겠죠. 내년 정도. 내년은 이제 뭐 우리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집단 이제 면역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당연히 이제 공연이 가능하다 보고, 지금 이제 그 전망치들이 이제 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2년도 예상 영업이 제가 보기에는 한 5천억 정도, 5천억을 뭐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가의 그 본질은 결국은 실적이죠. 실적이, 특히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구간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카카오의 한 5월 달입니다.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이. 저희가 4월 달에 저희 주력주에 표집했거든요. 2019년도 4월 달에 표집했는데, 지금 화살표 표시 지역은 2019년도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 달하고 현재하고 유사하다. 이 어떤 차트를 보면서 빅히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빅히트를 지금 매수할 예정인 분이라면 상당 부분 어떤 텐션을, 자신감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브 일봉 차트입니다. 10월 15일 날 상장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오늘, 내일 이후서부터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풀리는데, 악재가 겹쳤고, 지금 계속해서 공시에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브 세 가지 악재로 요약이 되는데요. 보호 예수 물량 악재가 있죠. 보호 예수 물량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대주주 물량은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대주주가 굳이 주식을 팔아가면서 지분을 낮출 필요는 없어요. 그 가능성 굉장히 낮겠고, 물론 이제 넷마블 비중은 넷마블 물량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100만 정도가 되고요.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물량이 88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현실성 있는 물량이 한 188만 주인데, 하이브가 이 정도 어떤 흐름이라면 180만 주, 한 200만 정도는 충분히 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실 회원분들께 어제도 사라고 그러고 그제부터 사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조종 3일째, 2, 3일째에서부터 계속 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카카오 월봉상 봤는데 이 일봉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 좀 우리가 많이 흥분도 되고 또 후회도 되고 그런 것 같지만 길게 보게 되면 사실 어찌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물적 분할입니다. 자, 첫 번째, 보호 예수 물량은 현실적으로 이제 출회 예상 가능한 게 한 200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0만 주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물적 분할 갖고 또 굉장히 또 안 좋은 기사거리들, 공시 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적 분할하는데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빅히트 이제 뮤직이 되겠죠. 가칭인데 뮤직이 되겠는데, 우리가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인적 분할하게 되면 비례적으로 자기가 물량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사업회사 나중에 이제 상장이 되면 모회사보다는 이제 모회사 주식을 팔아서 사업회사로 이제 우리가 바꾸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물적 분할은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우리 중국 고사 중에 보면 조삼모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삼모사, 조삼이 모사요, 조사이 모삼이라. 예, 그 얘기예요. 물적 분할은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규모의 경영이다, 규모의 경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한계가 뭐냐면 특정 아티스트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크고 또 직접 매출 비중이 크는데 이런 규모의 어떤 경영을 통해서 물적 분할 등을 통해서 위버스를 포함한 간접 매출 비중이 절대로 증가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호재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 호재입니다. 절대적 호재. 그렇게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 6%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자, 하여튼 세 가지 악재인데 본질을 보다 보면은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겪는 상장 기업이랑 누구나 다 겪는 할례라고 보시면 될 거고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현자죠. 제발 대중들의 어설픈 하수들 같은 대중들의 집단 사고 논리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들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을 하다 보면 멀쩡한 분이 60대 70대인 분이 시세 앞에서는 4살 5살 땡깡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럼 모르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모르는데 욕심이 많아요. 돈을 벌고 싶어요. 모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노력 수련을 하고. 그게 정 안 되면 이제 좋은 멘트, 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죠. 좋은 멘토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사는 거 오늘 사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BTS 보고 주식 샀는데 하이브 물적 분할의 뿔난 개미들. 그러니까 뿔난 개미들은 파는 거예요.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규모의 경영,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약간 패러디에서 규모의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규모의 경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하이브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 그거를 이제 공유한다면 오히려 사야 되겠죠. 개미들이 뿔났을 때 우리는 사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학문이라고 그럴까요? 기법으로 따지면 역시장 접근 이론입니다. 역시장 접근 이론. 역시장 접근 이론의 또 출발은 조센 그레빌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세력들이 사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잠깐 잊었는데, 아까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5월 달 되면 이제 하이브죠. 하이브가 이제 MSCI 지수에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또 이제 경제학에 보면 유효 수요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1929년 대공황이 왔을 때 뭡니까?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죠. 유효 수요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매수세죠. 많게는 한 3배에서 4배까지도 매수세가 또 추가로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어떤 그 랠리에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그 요번에 물적 분할 이거는 이제 그 조삼모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삼모사 고사를 모르신 분들은 네이버에 물어보시면은 재미있습니다. 아침에 3개, 원숭이들한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더니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4개 주고 또 저녁에 3개를 줬더니 너무나도 행복해 하더라. 그 대중 투자가들의 상당 부분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삼모사식으로 우리가 사물이라든가 현상을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일 물적 분할을 위한 임시 주총도 열릴 예정이고 가칭 이제 빅히트 뮤직이죠. 만들겠다는 게 하이브 측의 설명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 아래 보시면 하이브의 작년 매출 7,693억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3,206억이 음반 사업에서 나왔다. 이거로 이제 그 뿔난 개미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조삼모사죠. 지분을 100% 갖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업이익 있잖아요. 이게 다 그 연결임자 연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4월 9일자 최근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이제 1분기 프리뷰, 기본 이익 체력으로 승부한다.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선방했죠. 87%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컨센서스 347억 원에서 부합되는 수준 넘어섰죠. 좋게 나왔죠. 여기 아래 보시면 1분기 간접 매출 비중이 59%예요. 작년에 제가 그 4분기 때 했을 때 간접 매출 비중이 한 48%였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이게 사실 어떤 그 빅히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서 빅히트, 하이브의 어떤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 그 BTS 영향력이 너무 크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그 매출을 이제 다른 쪽으로 간접 매출 비중을 특히 이제 그 플랫폼 비중을 높이겠다는 거죠. 자, 앞으로 높은 수준의 간접 매출 비중이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근거는 아직도 20%도 되지 않는 세븐틴 남자 그룹이죠. 세븐틴의 비중 확대 그리고 인수한 레이블들의 그 아티스트 연계 트래픽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타카 있죠, 이타카. 이타카가 보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속사가 저스틴 비버예요. 그 다음에,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분인데, 제가 아리아나 그란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스틴 비버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세계 톱 10 중에서, 지금 이제 3개를, 지금, 하이브가 3개를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BTS까지 포함해서, BTS,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3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이타카 홀딩스의 어떤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그 유명 아티스트들이 얼마큼 입점을 한가가 관점일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글로벌 어떤 그 플랫폼에서 넷플릭스라든가, 혹은 또 뭡니까, 멀티 디즈니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지금 회원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빅히트 비중을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더 높일 예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를 지금 현재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서 여기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사실 수익률 차원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빅히트는 리스크는 있어요. 그 리스크 부분은 저희가 다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거고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한다고 기대 수익을 본다면 제가 보기엔 이제는 빅히트가 저희 탑픽 중에 탑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타카 홀딩스 부분 있죠. 새로운 어떤 그 탑티어 아티스트라는데 탑티어 아티스트들이 어느 정도 이점을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기 보면 수익 추정표라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직접 매출이고 아래가 간접 매출이에요. 보면 앨범이 이제 3,498억.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이 이제 지금 한 704억인데 공연은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그 사이버 공연은 가능하죠. 메타버스를 통한 이제 사이버 공연은 가능한데 지금 공연이 본격화 안 되기 때문에 좀 떨어져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MD라든가 이제 라이센싱 이게 이제 4,140억.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쪽이. 그 다음에 콘텐츠가 2,180억. 기타 이제 뭐 광고 출연료 이게 1,340억으로 간접 매출 비중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JYP 이런 것들하고 구도가 틀려버린 거죠. 자, 그럼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거는 요거는 지금 요 부분은 제가 별도로 DS투자증권 보고서를 따왔습니다. 2019년 영업이 이제 987억에서 작년에 2020년 1,455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278억이니까 엄청나게 선방을 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700억 이상, 뭐 800억까지 급증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50% 훨씬 넘어버리죠. 그리고 2022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DS증권은 3,200억이 나오는데 공연이 만약에 본격화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위버스의 그 확장성이 있죠. 뭐 이타카 홀딩스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5천억 이상을 봐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2년도 내년에 5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난다라면 주가는 급등을 해야 됩니다. 제 얘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가 좀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존중을 하고 혼자 하는 게 좀 부담된다는 분들은 이게 저희하고 공감을 한다면 뭐 함께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영업이죠. 영업은 저희에게 굉장히 그 신성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영업이라면은 좀 이렇게 좀 터부시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 넓으신 그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입 금액은 이제 가입 금액 기간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그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는 이제 문자 정보가 나갑니다. 오전에 이제 그 8시 40분 정도 한번 나가고 동시효과 상황 보고 오전 10시 전에 또 오늘의 승부주라든가 오늘 핵심주 형태로 나가고 오후에 또 나갑니다. 그 종목을 추천할 때는 저희가 이제 상승 논리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자, 아래 이제 그 법인 계좌가 있고 제 전화번호인데 입금하시고 입금자 이름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빅히트를 비롯해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빅히트 오늘도 뭐 추가 브리핑 많이 나가는데 문자를 보내드리고 모르는 부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은 제가 또 풀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항상 그 현재 시점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뭔지 가급적이면 저희가 5종목 이내로 압축을 해드리거든요. 지금 그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은 한 3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3종목이. 그리고 좀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5종목 정도가 뭐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간을 이제 내 편으로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은 다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인데 매수를 안 한 분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물리더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승부를 볼 시점이 있어요. 어떨 때는 승부사의 영역,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승부사의 영역입니다. 뭐 내일 빠지면 사지. 이런 것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만약에 뭐 2, 3%또 올라버리면 못 사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